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오후 2시 예, 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한 주간의 보건복지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그리고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보보 랭킹쇼.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언제였죠? 벌써 한 2주가 지난 것 같은데, 예, 5월 가정의 달 벌써 보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5월은 정말 특별한 기념일이 많은데요. 예, 어린이날도 있죠. 예, 스승의 날,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1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예, 5월 11일은 예, 맞습니다.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오늘이 더 특별한 기념일인 이유, 특별한 화요일인 이유는 바로 예, 보보 랭킹쇼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 좀 약간 서먹해졌는데요. 예, 오늘 특별한 날인 이유는 바로 보보 랭킹쇼가 하는 날입니다. 예, 여러분 예,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요. 예, 위안을 삼아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보 랭킹쇼 1부. 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좋아요와 가장 많은 따봉,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가장 핫했던 콘텐츠 5를 만나보는 시간. 예, 지금부터 1부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보보 랭킹쇼 탑5. 예, 지난 2주간 여러분이 저희 복지부 페이스북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은 공감과 댓글을 남겼던 것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좀 예, 확인을 해서 탑5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5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콘텐츠 5위. 예,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난 5월 2일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예,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희 지금까지 이제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예, 올해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4위를 바로 이어서 소개할게요. 4위, 어르신 고혈압 증상 및 예방법. 예, 이게 5월 8일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예, 어버이날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식입니다. 어르신의 고혈압 증상과 예방법에 관련된 콘텐츠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그런지 예,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란 말처럼 평소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 탑 4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3위를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3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사라져요. 예,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콘텐츠가 4위를 차지하였는데요.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로 소개된 내용입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깊어져 고통을 겪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례를 만나보았고, 예,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던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2위를 소개하겠습니다. 2위, 나도 성인 ADHD. 예, 지금 보이죠? 나도 성인 ADHD일까? 콘텐츠가 차지하였는데요. 이거 지난 5월 9일 날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충동적인 성향을 지닌 아이들이 ADHD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성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인 ADHD 문제 3가지 보시면은 충동성, 과다행동, 집중의 어려움. 여러분도 혹시 대상자가 되진 않나요? 예, 이게 자가진단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대망의 1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위는 지난 1년 복지부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예, 5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벤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에 여러분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 두구두구 최고의 정책 투표 1위는 오늘까지 이제 이벤트가 마감인데, 예,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려 5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까지 투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가 경품도 드리니까 여러분 투표 많이 해주시고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 더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2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솔직 담백 정책 뒷이야기를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벌써 탑5 콘텐츠에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사라진다고 했던 콘텐츠도 그렇고 저희가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 투표를 통해서 소개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2부에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잠깐 보고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상 큐.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보보 랭킹쇼 2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솔직 담백 정책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 8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치매 국가 책임제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은 조충현 치매 정책 과장님을 모시고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에 대한 뒷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채널 고정 지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보보 랭킹쇼 진행을 맡은 MC 따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조충현입니다.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지금 보보 랭킹쇼 아까 1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56%의 투표율을 받고 복지부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1위를 달성을 하였고요. 제가 치매를 가진 어르신들의 사연을 담았던 카드뉴스를 소개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이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뒷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 특별하게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진단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고 또 상태가 나빠지시면 요양시설에도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럼 각 환자나 가족분들이 필요한 서비스 단계별로 정부와 국가가 사회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256개에 설치를 해서 상담부터 1대1 사례관리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 치매 진단이라든지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지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설에 또 치매 환자분들이 믿고 들어가실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등 다양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매 국가 책임제 아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고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지원부터 1대1 맞춤형 지원까지 다 포괄적으로 국가가 이제 책임을 진다. 이게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치매 국가 책임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댓글 중에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볼게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 들리네요 분들도 계시네요. 일단 소리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헤아림 있는 치매 케어 이어가길. 치매 국가 책임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지인희님, 김하야님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질문 남겨주고 계시고 응원해주고 계신데 제가 좀 방송 중간중간에 지금 과장님을 특별하게 모신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들도 직접 물어보고 좀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질문 많이 남겨주신 분들 중에 과장님이 좀 이런 질문 좀 뽑아주시면 그분들께 오늘 경품 아이스크림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보내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또 퀴즈 또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퀴즈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시원한 아이스크림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준비하였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방송 놓치지 말고 사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치매에 대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은 치매 국가 책임제 이 말도 전 되게 작년에 생소하게 다가왔었는데 이런 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치매 국가 책임제가 어떻게 정책이 시행하게 됐는지 그 계기라든지 그 배경이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은 치매를 걸리신 가정에 있는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도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제적 부담도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데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이 있으시고요. 또 치매 어르신이 평균 10년 정도 생존하시는데 가족에서 돌보는 시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라 본다든지 그 할머님이 돌보신 시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를 가정에서 돌보셔야 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또 기사에서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치매 어르신에 대한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동반 자살을 하시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따님이라든지 며느리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손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보다 보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막상 어떻게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시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주위에 이제 요양시설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막상 괜찮은 시설도 찾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치매 환자의 가족이나 또 그 환자의 어려움을 이 사회가 같이 좀 나누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셨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작년 그래서 9월에 대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대책이 발표하게 됐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치매 환자 물론 이제 그 환자분의 그 고통이라든지 환자분만큼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의 그런 고통도 좀 정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그 치료라든지 그리고 그걸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치매를 어떻게 어디서 지원을 받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되게 막막했던 부분인데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군요. 그 배경을 통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었군요. 그러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그 과정 속이 어땠는지,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일은 없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치매 업무를 작년 7월부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치매 어르신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시는 게 가장 환자 상태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이 치매가 진행되어 가면서 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용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법이 그 환자가 가족들이 그 치매 어르신과의 대화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중증화 단계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좀 더 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담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의견을 좀 많이 얻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치매국가 책임제에서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또 하나 이제 환자 가족분이라든지 다양한 분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내가 처음에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가 걱정됐을 때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했던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에 치매가 걱정되거나 우려되시는 분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상담부터 받고 검진 같은 조기 검진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만 알게 되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됐고요. 또 이런 치매 안심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그간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치매 안심센터만큼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델로 좀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현재 지자체 시군구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 설치할 때 어떤 모형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 분들과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어떤 모델을 할 건가에 대한 좀 다양한 논의를 좀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많은 협력을 해야 됐던 거였고 또 그거를 통해서 지금은 전국의 시, 군구의 치매 안심센터가 1개소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치매 지원센터를 가서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치매 지원센터도 치매 안심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47개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 지원센터는 작년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로 이제 확대 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치매 지원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더 확대해서 기능을 좀 더 확대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47개 치매 지원센터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을 했었다면 지금은 무려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전국에서 치매 지원부터 뭐 관리부터 예방하는 법까지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 국가 책임제 정책에 대해서 배경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만드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8개월 정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혹시 정책을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또 좀 보람 있었던 점은 그런 기억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워낙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 정책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의견이 좀 많으셔서 그런 의견을 좀 정리하는 게 조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무 과장으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가장 보람됐던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보람됐던 게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저 공무원 10몇 년 생활하면서 전화 와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제가 자리에 많이 없어서 전화를 잘 받지 않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와서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이 보통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뭐 이런 정책이 없어서 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이분은 한참 말씀하시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누구한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죄송합니다. 노트없이 말씀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분이 이제 따님이셨는데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자기가 모시면서 이제 자꾸 이제 어머니와 사이가 예전에 아름다웠던 어머니, 좋았던 어머니와 계속 어머니가 성격이 변하시면서 갈등 관계가 나오고 그렇다고 이분이 어머니를 시설이나 맡기거나 요양병원에 맡기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갈등을 겪은 와중에 치매 상담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 이분이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제
치매 가족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예. 스트레스 완화를 좀 됐고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아서 예. 고맙다는 전화를 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 그러면 어머니 그 따님의 어머니께서 그럼 치매를 네네. 앓고 계신 거였군요. 그래서 네. 이제 가족의 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골이 좀 깊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름다웠고 좋았던 그런 어머님을 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지 않고 직접 이제 치매 네. 예방이라든지 치매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분도 정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진단은 받으셨고 병원에 약은 드시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이분도 어머님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상태가 좋으시면 괜찮은데 상태가 나빠지시면 굉장히 또 갈등 관계도 그쵸. 있으시고, 근데 어머니 치매 겪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우셨고, 근데 이분이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서 그런 어떤 치매 가족의 이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좀 더 어머니가 좀 밝아지셨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이 이제 가족 카페에서 같이 이제 똑같이 치매를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서로 이제 의료도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제 이 환자분들을 케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 진짜 가장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좀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치매 진짜 너무 걸리면은 너무 막연하거나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부터 저도 이제 덜컥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똑같은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이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가족, 또 치매 환자분들끼리도 이렇게 공감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좀 더 잘 받고 밝게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찾게 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좀 제가 이쯤 돼서 좀 여러분이 좀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할머니께서도 치매여서 더 관심이 가네요. 연명성님. 예. 진단과 치료비를 책임져서 좋아요. 이선혜님. 예. 우리 부담이 덜 들어가는 거는 정말 필요해요. 소이영님. 이제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좀 일단 읽어볼게요. 김수박님이 과장님 치매 국가 책임제 그러니까 치매 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센터는 어디에서 찾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뒤에 이제 어떻게 치매 안심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긴 할 건데, 혹시 어떻게 찾는지, 가까운 센터는 어디서 찾는지 간단하게. 네. 저도 사실은 예. 네이버에서 그런데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신다는 거죠? 치매안심센터를 예. 찾으시거나요. 예. 그래도 이제 보통은 다 이제 링크가 다 안 되신 데도 있으셔서 예. 중앙 치매센터에 드셔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검색하시거나요. 예. 또는 치매 상담 콜센터 1588 예. 9988로 연락하셔서 가까운 안심센터 위치를 물으시면 친절하게 예. 알려드릴 겁니다. 예. 일단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일단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보시다가 갑자기 또 일이 생겨서 가실 수 있으니까. 치매 상담 콜센터 아까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18세부터 99세 1899에 8899 8899인가요? 9988이죠? 예. 1899에 9988인데 이게 좀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18세부터 99세까지. 예. 99세에도 팔팔한 정신을 가지라고 해서 1899에 9988이라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에 9988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되고, 아까 치매 안심센터를 포털 사이트에 중앙치매 중앙치매센터 거기에 예. 가시면 가까운 센터 가까운 위치를 다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렸고요. 네, 중앙치매센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그 포털을 통해서 가까운 지역을 찾을 수 있군요. 김수박님, 예. 아셨죠? 이두진님 치매 국가 책임제 응원합니다. 치료로 고통받는 본인부터 가족까지. 이성구님, 예. 치매 국가 책임제가 잘 실행되어 부담이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율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인데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기대가 되게 많다. 김희성님. 오늘 주제는 치매 국가 책임제인가요? 이 학재님이 물어보셨는데, 예. 오늘 제가 보보 랭킹쇼, 네, 아까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무려 2가지의 콘텐츠가 가장 탑 콘텐츠로 됐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가 지금 56%의 투표율을 받으며, 예, 정말 복지부 정책 중에 1년간의 정책 중에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정책 뒷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공감하면서 응원 더 하고 있습니다. 김소라님. 예, 박철웅님, 치매 사연은 다 슬퍼요. 예, 박철웅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래서 더더욱이나 치매는 사실 걸리면은 이거는 이제 예방하기 전에 이제 치매가 걸리면 치료하기까지 정말 많은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드려요. 치매 사연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더 많이 예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이쯤 돼서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그러면 진짜 시행을 하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된 지 이제 8개월이 됐는데 작년 9월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이제 8개월이 되었는데 그럼 시행하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치매 국가 책임제에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조기 검진, 그 다음에 상담부터 필요한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지원까지 치매와 관련된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 두 번째 부분들은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의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또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치매가 이제 진행되면서 중증화가 되는데요. 중증 치매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간에는 최대 60% 정도의 본인 부담률이 됐던 부분들을 10% 정도까지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했고요. 또 하나 그간에는 비급여였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던 신경인지 검사라든지 MRI 검사 등에 대한 부분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본인 부담이 경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확대 부분인데요. 과거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은 좋으신데 인지 기능이 좀 나쁘셔서 좀 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는데 신체 기능 저하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 1월부터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치매에 대한 어느 정도 진단을 받으시면 인지 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돼서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치매 어르신이 되면 치매가 이제 상태가 좀 더 악화되시면 선망이라든지 망상 같은 굉장히 조금 의료적 중점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이 치료받으실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또 치매 어르신 좀 적합한 요양시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부분들은 치매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치매에 대한 치료약이라든지 이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R&D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치매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치매 안심센터가 그렇고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치매 질환자의 의료비 수준을
본인 부담률을 최대 10%로 줄인다는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고, 장기 요양 서비스도 이제 확대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치매 전문 병동이라든지 치매 전담형 시설도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그리고 R&D라든지 이런 기술도 개발되는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치매 환자라든지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안 궁금해질 수 없는데, 저만 궁금한가요? 안 궁금해질 수가 없는데요. 가족분들이라든지 치매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또 어떤지 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또 이런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서 네. 혹시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좀 그런 생생하게 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볼 수밖에 없어서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딱 저희 사례와 맞는 혜택을 받는 분이었는데요. 대구에 사는 이제 81세 할머니 부분이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아서 그 가족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증상이 좀 더 악화되셔서 이제 방문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응급실도 가시면서 굉장히 이제 입퇴원을 반복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제 어머니 할머니의 건강도 걱정이 되시지만 이제 그 가족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병원에 너무 많이 입원하시고 이런 분한테 경제적 부담이 이제 할 수밖에 경제적 부담이 컸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치매국가 책임제 제도 이후에 이제 본인 부담에 대한 중증 산정 특례 제도 적용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60% 정도 본인 부담률을 받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본인 부담률을 10%밖에 부담하지 않게 돼서 굉장히 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됐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상담 콜센터에다가 전화 주셨던 분이어서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혹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아까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산정 특례 제도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용 부담이 경감이 되는 사례인 것 같긴 한데, 산정 특례가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하는 건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원급부터 대학병원급까지 들어갈 때 입원이나 외래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입원일 경우에는 20%고요. 외래일 경우에는 대학병원급이면 60% 정도의 본인 부담률을 그 의료 행위를 할 때마다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중증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을 일괄적으로 10% 정도로 줄여준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입원을 20% 정도의 본인 부담률이 있으시면 1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률이 있었다고 한다면 산정 특례가 됐다면 본인 부담률이 절반 정도 줄어드시는 부분인 거죠. 산정 특례를 통해서 본인이 원래 부담했던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10%까지 낮아지는 건가요? 10%까지 낮아지는 거군요. 10%까지 낮아지는 거군요. 그럼 200만 원이었던 게 2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좀 설명을 주제가 서두르는데요. 전체 의료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셨으면 본인 부담이 30만 원이었으면 60만 원을 부담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산정 특례 10%가 되면 200만 원 전체 의료비 중에서 2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또 입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20%시면 40만 원 받았던 분이 산정 특례 제도 10% 적용받으시면 20만 원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종별과 그 형태에 따라서 약간 좀 본인 부담률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좀 있습니다. 종별과 이 형태에 따라서 좀 부과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건 있네요. 본인 부담금이 낮아졌다는 거는 맞습니다. 확실하네요.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이 그만큼 낮아졌다. 그러니까 치매 중증 치매를 앓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됐던 비용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게 사례로 치매 상담 콜센터에 왔던 이야기였군요.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또 있나요? 이번 부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이용 사연이었던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모셨던 분이었는데요. 평택에서 사시는 69세의 여성분이셨는데 자꾸 이제 기억력이 처음에는 저하가 됐고 이런 부분이 좀 같은 말을 좀 반복하면서 성격도 변하면서 매사에 좀 짜증이 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증폭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별 검사를 받았는데 좀 고위험군으로 나오셔서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셨던 케이스였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이제 치매 진단까지는 받으셨고요.
치매 진단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족 카페에서도 가족 상담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머님이 성격이 좀 밝아지셨고, 가족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하는 법도 배우면서 좀 더 지금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상태가 좀 많이 호전돼서 집에서도 좀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좀 더 사연이셨고요. 이제 또 하나 부분들이 이제 장기 요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산시에 사셨던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몸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어서 그냥 집에만 계속 계셨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남편분이 생계비를 버셔야 돼서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됐는데 부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남편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좀 더 상담을 받으셨던 케이스였는데요. 이분들이 인지 지원 등급을 이제 받으셔서 남편분이 출근할 때는 가까운 요양시설에서 인지 지원 등급 서비스를 받으시고 퇴근할 때 같이 이제 모시고 집에 오시면서 남편분도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일에 전념하실 수 있었고 또 그 이제 부인분도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또 오히려 상태가 호전되면서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좀 더 많이 양호하게 호전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뭐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는 일들도 많고 사실 길을 잃거나 하는 일도 실제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저도 자꾸 기억력이 좀 감퇴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되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치매 지원센터, 그러니까 작년에는 치매 지원센터였죠. 갔을 때도 이제 제가 치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좀 정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검사를 받아보고 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참여함으로써 좀 치매도 미리 예방하고 그러고 가니까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치매 안심센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런 사연에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또 치매에 걸리면 또 가족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또 커지고 또 그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일까지 발생하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일찍 방문해서 미리 예방하고 검사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올해 2018년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벌써 5월이 되었고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한 지는 8개월이 되었는데 올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면 올해 말까지에는 또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또 이것도 또 궁금해지는데요. 올해까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치매 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 좀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식 개소를 좀 더 올해 금년 말까지 정식 개소를 다 실시해서 그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 중점 사업 분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장기 요양에 대한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확대돼서 이 부분들이 좀 더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상태가 나빠지시면 가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전담형 요양시설이나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2022년까지 저희가 그 단계적으로서 확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치매 안심센터. 오늘 정말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치매 안심센터 저도 한번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올해 연세가 무려 99이세요. 99이셔서 내년에 이제 100세가 되시는데 저희 할머님은 아직도 기억력이 되게 좋으세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데
자주 좀 기억력이 좋으신데 약간 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제 할머니도 한번 모시고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질문들도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미희님이 직접 물어보셨어요. 치매 가족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과장님이 뭐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치매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떠신지? 최근에 기억나는 부분이 이제 장관님을 모시고 영통구를 네.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들이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그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되게 꺼려 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장관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되게 좀 그 진솔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하지 못할 얘기를 그 치매 센터에 안심센터에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하고 통해서 많이 좀 위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하나 밤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 몰랐고 할 때 이제 그래도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그런 분들 연락이 안 될 때는 같이 이제 가족 카페에서 같이 이제 그 서로 의견을 공유했던 분들이 또 이제 서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평일에도 같이 이제 카페에 모여서 같이 서로 뭐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 서로 얘기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까 치매 안심센터도 그렇고 가족 카페를 통해서 사실 본인이 그 치매 환자거나 아니면 환자의 가족분들만이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걸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이제 이걸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주변의 가족분들이 그런 분들을 겪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런 같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그런 가족 카페나 이런 분들을 서로 같이 알고 고민을 같이 터놓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필요하고 가족 카페 저도 작년에 갔던 곳에 가족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되게 가족처럼 되게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누시고 그분들이 따로 이런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같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끈끈해지고 또 그런 정보도 교류가 되고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 그저 듣고만 있어도 뿌듯합니다. 박철홍님 저희 라이브 열혈 애청자시거든요. 좋은 정책이라 그저 듣고만 있어 뿌듯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춤형 정책입니다. 박철홍님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쩔 수 없이 없기에 우는 엄마와 할머니 모습 많이 봤어요. 김하연님, 아까 서미희님이 이제 만족도 말씀하셨고 진짜 치매는 모두가 너무 힘든 질병이다. 김하연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또 힘든 질병이고 또 감당하기에 또 어려운 질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에서 이런 맞춤형 사례 지원부터 치료 지원까지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거고요. 가슴이 뭉클거리네요. 혹시 궁금한 거 없나요,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이 없습니다. 너무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예방이 있어 관심이 더 갑니다. 양재영님이 치매 예방도 지원되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까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치매 예방도 혹시 뭐 지원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 아까 인지 프로그램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치매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생활에 대한 치매가 생활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부분하고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안 하시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견과류를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치매 예방 좋은 부분도 있고요. 또 치매 예방에 좋은 체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치매 예방 체조도 한번 배워보실 수 있고요. 또 센터 방문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중앙치매센터에 대한 홈페이지에 가시면 치매 예방에 대한 체조도 예. 동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 견과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술은 줄이는 게 좋고 제가 술을 이제 음주를 하고 나서 기억을 잃는 분들을 많이 종종 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치매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금주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견과류를 또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렇죠? 견과류. 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예. 치매 예방을 하면 턱 근육을 쓰시면 예. 턱 자체가 움직이면서 뇌 근육이 자극이 된답니다. 손바닥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 시간 되실 때 손바닥 운동이라든지 예. 턱 근육 운동을 하시면 뇌에 자극을 주시기 때문에 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턱 근육이 뇌를 자극해서 이런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네. 또 이런 것도 예방의 또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네. 예방할 수도 있고요. 예. 체조, 손이라든지 턱 근육. 아, 이거는 좀 유용한 팁일 것 같네요. 저 오늘부터 말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견과류도 많이 먹고요. 알겠습니다. 손을 많이 쓰는 것도 치매에 좋나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손을 많이 쓰는 것도 많이 좋아요. 많이 몰랐던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소희영님.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해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있어서 어떻게 인식했으면 하시나요? 이거는 김하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매는 사실 어르신들의 질환, 어르신들의 질병이라고 사실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치매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그 치매 친화적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게 좀 너무 어려운 단어일 것 같아요. 예.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치매 어르신이 제일 좋은 부분들은 자기가 항상 살아계셨던 분께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지역에서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 치매 어르신들이 그냥 집에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생활 주변을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젊으신 분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당황스러울 때 예.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저는 예. 자세히 알게 되면 그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만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예. 대해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좀 더 치매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치매에 걸릴 확률은 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도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이 한번 치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예.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오늘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도 저희가 5분 이제 뽑아서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제 과정 통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만드시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과장님의 그런 의견 또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라든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아주 심층적이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쯤에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국민들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지금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모르시는 건 없는데 국민들께 혹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치매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1:1 맞춤형 상담부터 사례관리까지 또 치료 지원까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같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치매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좀 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 정책과 조충현 과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서서히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남아있죠?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공감하고 알아둬야 할 좋은 말씀이 많네요. 김소라님, 공감합니다. 소희영님, 치매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아는데 지원되는.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 중에 지금 이 방송 시간 제한으로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아서 저희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답변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퀴즈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좀 잠깐 내볼까 합니다. 오늘 시원한 아이스크림 준비했거든요. 아이스크림 그 턱근육 하면은 뇌에 좋다고 하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제가 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1:1 맞춤형 치매 상담 관리부터 치매 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지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질문입니다. 객관식 번호와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번 치매 안심센터, 2번 치매 맞춤 정책, 3번 치매 국가 책임제, 4번 치매 부담 완화 정책. 1:1 맞춤형 치매 상담 관리부터 치매 치료까지 지원까지 하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고요. 객관식 번호 1번이 치매 안심센터, 2번이 1:1 치매 맞춤 정책, 3번이 치매 국가 책임제, 4번이 치매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바로 2번 질문 나갑니다. 치매 검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절차 등 치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치매 상담 콜센터의 대표번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니까요. 주관식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 정신을 아주 팔팔하게 만들 수 있는 번호죠.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에도 팔팔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치매 상담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관식이니까 2번 퀴즈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퀴즈 2개 각각 저희가 5분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고, 오늘 여러분 궁금하신 거 질문 많이 남겨주셨는데 아까 댓글에서 읽었던 질문이라든지 남겨주신 질문 중에 좀 추첨을 통해서 그럼 이제 다 합쳐서 총 15분께 오늘 아이스크림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이번 퀴즈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 상담 콜센터의 대표 번호는 무엇일까요? 18세부터 99세까지 99세의 기억을 팔팔하게, 이 번호 지금 많이 남겨주시니까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2가지 퀴즈였습니다. 이제 보보 랭킹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주 따뜻하고 유익하고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방송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렇게 댓글 열심히 남겨주신 열혈 애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박철홍님도 그렇지만 이학재님, 양평선님, 김수빈님, 김영신님, 서미님,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다 퀴즈에 댓글을 달고 계신 박지은님, 김태호, 이런 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중에 꼭 답변이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라이브 방송 끝난 다음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페이스북과 블로그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보보 랭킹쇼는 또 복지부의 핫 이슈 콘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의 의미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 궁금하신 분들 포털창에 치매 국가 책임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